저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작게 조용히 얘기하는 성격이고 제 신랑도 그런 사람이죠.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즐거웠지요. 시어머니 역시도 저희와 비슷하셨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너무 사이가 좋고 불편한 것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어머님과는 취향이나 성향도 비슷해서 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시댁 자체가 말이 없는 편이었고 명절 같은 행사들도 시끄럽지 않고 조용조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련님이 오래 만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것에 약간 설레었습니다. 나이는 연상이라고 하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도련님은 결혼을 했고 호탕한 성격의 동서가 있어서 조용했던 시댁이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저보다 많은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점점 더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도련님은 결혼 후 첫 명절을 동서와 일찍 시댁에 왔습니다. 동서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웃는데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걸 그때 처음 봤었지요. 또 어머님께 바로 가서 이런저런 귀여운 짓을 하면서 이리저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면서 따라다니더군요. 그런 모습들이 이뻐 보이셨는지 시어머니 역시도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초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할 거를 했지요.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명이 됐으니까 일이 3분의 1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일을 자기가 반 가져가서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도와주고 시아버님도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괜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속 좁은 사람만 될 것 같아서 별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저만 바보가 될 것 같아서 대화하는 방법이나 시댁에서 사랑받는 방법 등등을 책으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이 되어서 사랑받고 싶었지요.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시댁에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동서가 동네 가게 아주머니네의 아들이 대학에 갔다는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아주머니가 동서랑 전부터 보고 지냈고 많이 친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말을 했는데 동서는 제가 말한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동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이상해지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정말 민망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몇 초의 정적이 이어졌는데 정말 몇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침묵을 깨시더군요. 여기 자주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자고 하셨고 저는 민망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 후에는 있던 용기도 안 생겨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말을 걸어줘도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있었지요. 근데 참 이상했던 건 제가 뭔가를 물으면 제대로 대답도 안 하면서 다른 가족이 물으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잘하는 동서였습니다. 진짜 여우짓이 저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만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만 났습니다. 집으로 잘 가던 신랑은 제가 갑자기 오니까 무슨 일이냐면서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믿을만한 건 남편뿐이라 울면서 이때껏 서러웠던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계속하니까 자기도 눈치를 챘는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나한테 빨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다독여주는데 그게 더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도 신랑이 핑계를 대주면서 몇 번 피하게 해주었지요. 시댁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 때문에 시댁에 안 간다는 것도 참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피하다가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시더군요. 저녁에 신랑하고 같이 오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애교를 부리면서 저한테 팔짱을 끼더군요. 저는 놀래서 멍하니 있었고 남편은 왜 이러시냐면서 저를 자기가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남이냐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집안에는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계셨는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앉았는데 동서는 그 좁은 제 옆으로 기어이 들어와서 제 옆에서 형님이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제가 앉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눈짓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되었다고 하면서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집은 너가 해줬으니 부동산 관련해서 알아봐 주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동서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제가 목돈이 생긴 것 같으니까 잘 보이려는 속셈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던 도련님도 형수님 돈 생기시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도련님은 결혼하고 집장만 하는데 빚지고 시작해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빌리려고 했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시댁도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니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가게에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하면서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녔나 봅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합의금을 많이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동서가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 야박하게 가족인데 뭘 그렇게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텃세 부리시는 거냐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쉬운 건 자기인데 저한테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 찰나에 도련님이 동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지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동서가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내외가 시댁에 안 오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시아버님이랑 같이 동네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저희 시부모님을 보고 막 웃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중 한 가게의 아주머니가 시아버님을 보시고는 밖에서는 점잖으신 분이 집에서는 그렇게 애교가 많고 개그를 잘하냐고 하시면서 웃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바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남한테 본인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시니까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둘째 내외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싸우면서 말이죠. 어머님은 동서를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길래 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냐고 하면서요. 그걸 들은 도련님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들은 시부모님은 도와주고 싶지만 눈밖에 난 둘째 며느리를 보면 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군요. 어른으로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다고 시부모님들은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저도 이쁨 받고 싶어서 속상했다고 하니까 너는 충분히 이쁘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게 감동받으면서 그간의 힘든 일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시댁은 이사를 했고 집값이 5배는 올라서 이사 후에 남은 돈을 신랑도 모르게 제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본인들 집을 제가 한 것처럼 말하셔서 동서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위해 애쓴 거 안다면서 고맙다고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동서한테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동네 사람들 얘기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꼭 누군가를 욕하면서 끝내는데 저는 전화가 올 때마다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도련님이 빚을 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신랑이 저한테 물어서 조금 도와줘서 해결이 되었지요. 동서가 미워도 도련님의 문제라서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한 번만 더 말썽을 피우면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놔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네요. 대신 못다한 수다를 저한테 전화해서 다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아주 잘하고 있고요.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고 시부모님께 하던 아양을 저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지요. 그래도 전처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